작가이신 아이언님 모시고 오늘 공모주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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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모주가 그 약간 좀 니치마켓 전체 주식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니치마켓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돈이 많이 필요해야지 돈이 많이 있어야지 좀 수익이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들만의 리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뭐 중간중간에 대어가 한 마리씩 나오잖아요. 최근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근데 그거랑 맞물려서 또 제도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 용이성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 공모주 투자에 그 발을 들여 놓으셨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네, 뭐 사실 공모주가 있다는 것 자체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여가 나오면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도 막상 투자를 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거든요. 저도 별 생각이 없다가 제일 모직 때 그때 처음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아서 그러니까 물론 제일 모직이면 꽤 옛날부터 하시네요. 네,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가 완전 공모주 투자를 거의 집중하게 된 거는 작년 SK 바이오팜 때부터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적당히 좀 하고 네, 적당히 이제 대어들만 좀 관심을 갖다가 이번 코로나 위기 때, 그러니까 뭐 3월 19일, 그러니까 작년 2020년 3월 19일 저점을 찍은 다음에 상당한 사실 불안감이 있잖아요. 막 더블 딥이 온다, 안 온다, 막 되게 불안감이 있던 시기에 그래도 가장 확실한 투자법이 뭘까라고 찾아봤는데 저는 그때 공모주 투자가 그래도 손실은 보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일단은 그 필명이 아이언을 쓰시고요. 네네. 그죠? 그 원래 그 주식 쪽에 그쪽 사이드에 계신 분이신가요? 아니면은 그 뭐 다른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아니면 부업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IT 업체에서 인공지능 AI 네, 쪽 일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요. 느낌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그냥 사실 본업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어서 여유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데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월급에 그렇게 다들 만족스럽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 월급을 어떻게든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여유 시간에 좀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요. 주식 투자가 그래도 제가 뭐 전공으로 공부했던 이 데이터 쪽하고 연결돼서 뭔가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래 지금도 개발자이시고 네네네. 부업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네. 거고 제가 알기로는 뭐 블로그도 좀 운영을 하신다고 알고 있고 최근에 유튜브도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소유보다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제목에서 사실 투자라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책 리뷰 올리고 뭐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아니면 제가 들었던 강연들을 정리하는 그냥 제 일상 뭐 흔히 말하는 잡블로거였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경제글도 가끔 올렸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글에 대한 조회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그 이후로는 경제글만 올리게 돼서 지금은 경제 블로거가 됐습니다. 약간 좀 사람들이 그쪽에 좀 관심이 많고 그쪽 트래픽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서 네. 유튜브는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네,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제도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가 나와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돈을 겪고 계셨는데 제가 글로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어렵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리지 하다가 그냥 아이패드로 그냥 PPT 만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막 설명해서 영상으로 올리면 그래도 글보다 좀 이해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게 이렇게 또 계속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공모주만 전문적으로 그 분석을 하는 그런 채널을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네, 사실은 저는 뭐 공모주만 하겠다보다는 뭐 공모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주식 투자의 한 분야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요새 또 공모주가 너무 많아서 공모주만 많죠. 다루기에도 좀 시간이 모자란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그들만의 리그? 약간 공모주라는 게 좀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공모주를 자주 하진 않았어요.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왜냐면은 내가 혹시라도 돈이 있어도 이미 상장 주식에 뭐 금융자산에 한 몇십 퍼센트는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빼가지고 공모주에 또 넣고 근데 그런 빼고 넣고 여기에서 받는 배정 수량 대비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거 그냥 주식 보유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못했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모주를 해야 되는 이유 조금이라도 좀 뭐 제도 개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모주 투자를 하는 분들은 사실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성향 차이. 네, 성향 차이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투자를 할 때 기대하는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수익률이 높은 신규 상장주를 그냥 상장 당일 차익을 얻으려는 그 몇십 프로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근데 공모주는 은행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 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익. 그러니까 손실은 제한하고 이익은 뭐 은행 이자보다 나은 수준이면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게 약간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고 대신에 상방은 좀 열려 있고 확률적으로 대부분의 공모주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 같이 들려요, 제가. 네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왜 공모주는 일단 뭐 투자를 하면 대부분 상장하면은 왜 공모가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사실 흐름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는데 최근 2020년부터 공모주가 되게 화랑이 되면서 신규 상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당연히 이제 수급이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항상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이럴 때는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애도 있고 좋은 애도 있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좋은 애기도 하고요. 근데 이 신규 상장주가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상장을 할 때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뭐 PER이 됐건 뭐 기업 가치를 시설 업체 생산 능력으로 나누건 어찌됐건 합당한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구한 다음에 공모가를 상장할 때 하는 마지막 단계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그대로 상장해버리면 사실 이거는 상장할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시장에 상장할 때 최소 20% 이하, 그러니까 20% 정도는 할인을 한 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해요. 근데 물론 지금 좀 과열이 되면서 가장 최근에 상장한 엔시스의 경우는 그 평가 가치보다 조금 높게 공모가가 결정이 된 적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평가 방법이 올바르다면 그 평가 방법에 의해 산출된 그 가치보다 할인돼서 상장되는 게 공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공모주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증권 신고서 내고 그러면 거기에 공모가 밴드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뭐 13,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방금 엔시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상장한 그런 공모주인 것 같고 그게 이제 그거보다 뭐 높게 책정된다든지 뭐 밴드 상당히 책정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 공모가 밴드 자체는 이 상장을 진행하는 증권사와 그 상장을 하는 회사들이 그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가치를 구하고요. 이 가치에서 근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버린 거를 뭐 하면은 뭐 증권사랑 그 회사랑 둘이 뭐 마음만 맞으면 그럼 마음대로 막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검증하기 위한 단계가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이라는 단계를 합니다. 이 수요 예측이라는 단계는 뭐냐면 청약을 할 때 뭐 일반 투자자들도 청약을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똑같이 청약을 하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을 할 때는 공모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 밴드를 참고로 하고 이 밴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이거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10,000원에서 15,000원이라고 공모가 밴드가 정해졌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12,000원이야. 그러면 12,000원에 나는 청약을 넣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그 경매처럼 블라인드 경매처럼 이렇게 쌓일 거잖아요. 그거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끝나면 그 분포와 그 비율을 보고서 이제 주관사와 상장하는 회사가 공모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높여놨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거품이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믿게 아예 그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막 넣을 거고요. 상단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보다 훨씬 이상이야. 그러면 그 위로 막 넣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과열이 되면 그러면 주식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받아서 이익을 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더 높게 그 공모가를 적어서 내야 되는 거죠. 약간 좀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시험 문제 뭐 이렇게 풀고 뭐 답안지 딱 보고 이제 나도 저렇게 적어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약간 투자할 수 있는 좀 약간 좀 편한 투자 방식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포인트 되게 잘 잡아주셨는데요. 공모 단계 중에, 그러니까 청약 절차 중에 그 일반 투자자가 청약하기 바로 전에 그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들의 몇 프로가 얼마에 뭐 청약을 했고 또 더 중요한 게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 청약자들은 청약을 받으면 상장하는 날 당일부터 팔 수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스스로 정해진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는 의무 보유 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잘 보이기 위함이죠. 우리가 6개월 동안 안 팔 테니까 나한테 뭐 수량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좀 잘 보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이 네 가지가 보통 많이 쓰이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자기는 뭐 의무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어 중에 SK 바이오팜이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의무 보유 확약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하루하루가 뭐 하루 앞을 모르는 이런 시기에 6개월 동안이나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강한 확신을 갖고 있구나 라는 좋은 신호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방금 그 수요 예측 결과 거기에서 이제 공모가 이제 밴드 상단에 얼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뭐 베팅을 했는지 그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일정 기간 이상 안 팔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 플러스 그 얼마나 많이 그럼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또 이렇게 괜찮은 공모주 그 선택할 만한 고를 만한 그런 개량적인 뭐 지표 수치 또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지표로 말씀드리면 공모주에만 있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네.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기존 주식들도 예를 들면 뭐 품절주라고 막 얘기들 많이 하는 거 뭐 유통 물량이 적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유통 물량 자체는 그 대주주의 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한 물량들이 유통이 되기 마련인데 그래서 가끔 뭐 기업 가치에 비해서 되게 슈팅 많이 오르는 경우를 보면 뭐 유통되는 물량이 전체 주식수에 비해서 되게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많이 오르는데 상장주들은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매우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상장을 할 때 당연히 대주주가 바로 팔아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럼 바로 내 지분 마음대로 팔면 안 되니까 뭐 상장하는 기업 뭐 특성이나 그 어떤 절차로 상장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에 대주주는 6개월 동안 자기 지분을 매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상장 전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 따라서 1년 안에 뭐 대주주의 지분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제3자 유상증자를 받았다든가 하면 6개월 뭐 아니면 또 어떤 단계는 뭐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물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예를 들면 작년에 SK 바이오팜, 위드텍, 제일전기공업 이 정도는 아예 상장 당일 기존 주주들이 매각할 수 있는 주식이 0이었어요. 한 주도 매각을 못하고 그러면 상장 당일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청약으로 받은 청약 주주들밖에 없거든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과 일반 청약자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만약 의무 보유 확약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물량이 또 많이 줄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유통 가능 물량, 그 다음에 앞전에 또 말씀해주신 의무 보유 확약 수요 예측 결과 그런 것들이 그럼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트죠. 다트, 네. 전자공시 그럼요. 거기에서. 저는 항상 크롬 창에서 D만 쳐도 다트가 자동 완성됩니다. 하도 많이 검색하셔가지고. 네.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어떻게 찾는지 방법론, 세세한 부분은 이 책에 다 나와 있죠. 네, 나와 그래서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